그래서 그 아까 또 임종서 이제 586에 대해서 좀 운동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여러 갈래에서 이제 그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시동을 건 거는 한동훈입니다. 아 그렇죠. 한동훈 네. 장관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전격적으로 마포을에 네. 추천을 했다 그럴까 뭐 공천은 아니죠. 맞습니다. 추천을 예. 하면서 예, 이제 예. 쟁점을 걸었는데 음.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을 보면 개딸 전체주의, 네. 운동권 특권 정치, 네. 이재명 사당화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사당화, 음. 그다음에 운동권 특권 정치, 네. 그다음에 개딸 전체주의가 문제인데 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상징하는 사람이 네. 정청래다. 상당히 센 워딩이죠. 심각한 워딩이지. 예. 와 진짜 대표님이 정말 천재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예. 그냥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와 그 기사에 똑같이 나왔. 그러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약간 외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우실 수가 있지? 예. 와 대박입니다. 예. 아 그게 바로 정청래다. 예. 그걸 상징하는 게 정청래다. 네네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에겐 김경률이 있다. 김경률이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러면 왜 김경률이냐? 네. 김경률과 그다음에 정청래가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키 차이가 나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학력이 다른가? 아니면 뭐 사는 데가 다른가? 그게 아니고 네. 삶의 궤적이 다르다. 궤적이 다르다. 네, 삶의 궤적이 다르다. 맞습니다. 그거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예. 넌 다른 인생이야. 네. 넌 살아온 궤적이 달라. 이거는 굉장히 근본에서부터 둘은 다른 인간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사람은 완전 달라요. 조국 사태 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렸어요. 김경률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네네. 노동운동도 했던 친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운동권 경력으로 보면 정청래보다 김경률이 한 수 위예요. 한 수 위고. 김경률 씨는 훨씬 더 많은 활동을 노동운동까지 했고. 네. 공동집행위원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는 학교 때 잠깐 운동은 하고 나서 네. 뭐 한 일 없거든. 그냥 학원 원장 하다가 정치한 거거든. 그렇죠. 운동권 경력으로 보면 김경률이 훨씬 위에 있다고요. 어. 그런데 네.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조국 사태가 딱 났을 때 네. 김경률이 참여연대를 그만두고 막 설왕설래 했잖아요. 네. 그거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인생의 어떤 많은 것들이 그 운동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운동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걸어왔던 어떤 인생의 어떤 많은 어떤 연결고리들을 부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대표님이 그걸 또 심정을 또 잘 아시겠네요. 네, 예.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하게 따르겠다라고 야, 그럼 진짜 했던 사람이잖아요. 와, 정말 그런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도 그렇고 김경률 회계사도 그렇고 이제 딱 돌아섰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심적인 어떤 그런 고통도 있을 거고 그 동안에 쭉 해왔던 뭐 많은 사람들과의 또 이제 단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 인간이라는 게 부모도 있고 고향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그런 네, 건데 그러니까. 예. 이게 자기가 생각을 바꾸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정의와 진리의 네. 편에 서겠다라는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예. 근데 김경률은 그걸 했고 그 당시에 조국 사태 때 저항했던 많은 운동권들 중에서 김경률은 상징적인 존재죠. 조국 흑서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다음에 정청래는 뭐야? 그러니까 꿀을 빨았다면 정청래가 빨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운동권의 궤적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네. 당신하고 그다음에 정청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아니, 조언을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이기자 뭐 네. 이런 조언이 아니라 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런 조언은 상당히
비장하잖아요, 비장해.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건 좀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정청래가 예전에 예. 미 대사관에다가 사제폭탄을 이제 갖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4개를 갖고 들어가서 어. 4개를 터뜨렸는데 음. 4개가 다 불발이었단 말이에요. 음. 불발되고 이제 그걸로 이제 군대 대신 빵에 갔다 온 거니까 3년 군대 가야 되는데 2년 이제 빵에 갔다 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학원 하다가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제폭탄 4개나 갖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 불발이 될 수 있느냐. 하나 정도는 터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때 실전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게 과연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일부러 안 터뜨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무서우니까. 예.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은 자기는 끝나는 거 아니야? 심각해지죠. 사형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심각해지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테러 행위죠. 테러 행위. 일단 네. 불발시키면은 일부러 불발을 시켜서, 그리고 자기는 그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그럼 네. 상대적으로 되게 낮게 나올 거고, 예. 거기에서 이제 군대 대신에 거기 갔다 오면 또 훈장을 또 달게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의구심입니다. 의구심. 아니,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85년도 대우오페럴 사건 때 네. 제가 농성투쟁을 하는데 네. 강목을 들고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냥 강목을 내려놨어요. 네. 아니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항복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청래도 그럴 수 있죠. 사제폭탄을 실제로 터트리면 네.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네. 사제폭탄을 폼으로 갖고 가긴 했는데 겁이 난 거지. 음.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내려놓은 거일 수 있죠. 내려놓은 걸 그건- 수도 예. 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들고 들어? 객기죠, 객기. 무슨 뻥이야. 뭐 사제폭탄을 들고 댕겨. 화염병이면 충분 차고도 넘치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그게 무슨 네. 대사관 이게 집에 들어간 건데 그게 왜냐하면 이게 또 화염병을 들고 들어가면 어찌됐건 이건 또 불을 붙여야 되는 거고, 붙이면 던지면 이거는 불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화염병은.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불발되는 그걸 가져간 거 아닐까? 뭐 지금 들어가지고, 요건 그냥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의 586 청산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막 부글부글 막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운동한 게 무슨 죄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건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 중에서 그럼 586 청산이란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적 의미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네. 반면에 이 우리의 공세가 586 청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은 아직은 안 돼 있는 그런 네. 걸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재명 당대표가 반응했다. 네. 586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게 바로 그런 것 같으니까, 과연 왜 586 운동권을 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며, 도대체 586 운동권이 이제까지 그 이쪽을 정치권을 장악을 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이 586을 청산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새삼 또 말씀을 해주시자면,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쓰고 있는데 4가지로 분석을 해놨는데, 하나는 안보 위협이에요. 안보 위협. 이를테면 안보 위협이란 게 아까 이재명 대표의 말도 있지만 386 사상의 핵심은 남과 북에서 북한이 역사의 정통성이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북한이 주도적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네요, 진짜로. 그죠? 반역적인. 그러니까 북한 진짜 그러네. 맞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 북한을 옹호하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정치권에 있다라는 거 자체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끌어내려야 되는 거네요, 진짜. 엄청나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나도 생각하면서 새삼, 야 이거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거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북한이 주도적이니까 네. 북한이 정통성이 있으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통일 정부를 쓰는 데 있어서 네. 남침을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건 평화적 방법을 동원하건 네. 북한이 하는 행동들은 좀 면제부가 되는 거예요. 특히 뭐가 면제부가 되냐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네. 첩보 활동 같은 게 면제부가 돼요. 면제부가 된다. 네, 별 그것에 대해 적개심이 없어. 386들은 그래. 오히려 북한이 어떤 그런 군사적인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도 같이 옹호하잖아. 대응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왜 건드리냐? 너희들이 이렇게 건드리니까 윤석열 정부 니네가 이렇게 자극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지금 하는 소리가 그게 북한에서 무슨 짓을 했어? 국방부나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해. 네. 그러면 북한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네, 왜 건드리냐 북한을? 저는 그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진짜. 아니 웃기는 소리야. 우리는 북한하고 건드릴 마음이 없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따로따로 사는 게 더 좋아. 우리 그게 더 마음 편하죠, 근데 사실. 북한 애들은 따로따로 살면 안 되니까 자꾸 자극을 하는 거냐 우리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을 북풍으로 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거죠. 그리고 근데 이런 안보 위협에 관한 같은 경우는 586뿐만이 아니라 전 민주당 전체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가 제일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안보 위협이 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없어. 586 전체가 좀 그래. 네. 왜냐하면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사실은 은연중에 이것도 깔고 있는 거야. 북한이 그러면 정통성 있는 정부가 무력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6.25 전쟁에 대한 우호적인 해석이야. 맞습니다. 수정주의적 해석이지. 일단 586 같은 경우는 일단 철저한 뭐 북을 옹호하고 뭐 이런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인드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그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북한을 건드리지 마라. 왜 니네 전쟁하자는 것이냐? 대한민국 정부야. 니네 전쟁하자는 거니 왜 그러냐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보통 인간의 본능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막 뭔가 사고를 치고 도발을 하고 막 덤비거나 이러면 같이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을 달래서 이거 좀 자제시키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인간의 그게 본능이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 치고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이런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싸우기보다는 저 사람을 달래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면 난 그거 이해돼요. 그렇지. 이해돼. 맞습니다. 예. 그건 이해돼.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 훨씬 힘이 세다고. 근데 그 쟤네들을 달래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쟤네들이 정통이다.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북한보다 앞서 나간 지가 훨씬 오래됐고 더 힘이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러네 진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슈퍼챗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편용님, 문가도 구속 좀 시킵시다. 그리고 질주보능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왜 386을 청산해야 되는가에서 너무 많아요. 이거는 잘 피부로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운동권들이 운동권 인프라를 챙기긴 하면서도 최근에는 내가 운동권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부각을 잘 안 시켜. 그래서 운동권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잘 모르시는데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정교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한 70명이 운동권인데 이게 약 40%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11대 국회,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국회인데 전두환 정권 하에서 육법당 그랬거든. 육법당. 여기 육사 출신, 그다음에 서울법대 출신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육사 출신이 몇 명인가를 세봤어. 몇 명인 것 같아요.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때 정권 때. 우리 육사 출신이요? 지금 40%라 그랬잖아요. 네네. 80년대 초반 육사 출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육사 출신. 그래도 되게 많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 한번 따져 대충. 한 60% 정도. 20%. 20%요? 예, 20%. 이건 좀 더 조사는 해봐야 되는데 훨씬 많아 지금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더블이니까 무진장 많은 거야. 그러니까 육사 출신의 그 전두환 정권 때보다 지금 운동권 출신이 훨씬 많다. 예. 와 이거 진짜 완전 소름인데. 내가 또 이런 걸 또 찾아봐. 또. 역시.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집념이죠, 집념.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이 더 독재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렇죠, 얘네 기준으로 독재죠. 따지면. 독재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운동권이란 걸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예. 사람들이 운동권이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거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정청래랑 붙을 때 가장 김경률 회계사의 메리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정청래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운동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포지션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